3.1혁명 107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AI 월드 모델,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월드 모델 때문에 뭐가 떴다고요? 테슬라 죽고, 예, 삼성하고 SK만 놀았다 그랬죠. 램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고, 월드 모델은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아예 행동과 시간축을 넣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동영상으로 딥러닝한 그런 모델이다. 우리나라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쁜 AI는 없다. 이제는 공공지능. 들어보셨습니까? 공공지능? 네, 자,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자, 로봇 AI 관련된 지난 강의들. 제가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지난주까지 6번이나 AI 관련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오늘 7번째입니다. 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제 뭐라고요? AI가 뭐? 아니, AI 설명해 보세요. AI가 뭐라고? 아, 이제 이 정도면 7번째인데 개념 잡을 되잖아요. 자,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을 일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거. 말 그대로 인공지능 그 자체예요. 그리고 두 개 있다 해서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중 유용한 거 몇 개만. 강 인공지능은 종합적인 지능을 뭐 의정, 의식, 감정. 그래서 AGI. AGI. 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지능. AGI 혹은 초인공지능, 슈퍼인공지능. 즉 인간보다 좀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그게 왔나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몰투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예, 인공지능 에이전트끼리 만든 커뮤니티라고요. 사람이 가입을 안 되는. 근데 이거 어느 날 해킹당해서 좀 해보니까 사람이 먼저 좀 걸렸어요. 근데 몇백만 건 중에 단 10,000몇 건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알아봤더니 사람이 내 인공지능이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에이전트니까 걔한테 야 여기 몰투브 가입해서 이런 거 좀 써봐 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거 몇 개 바이오스 빼놓고는 완전히 지들끼리 노는. 그래서 이거 뭐 가짜니 진짜니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증표가 생겼습니다. 메타, AI만의 SNS, 몰투북 인수, 차세대 생태계 선점, 에이전틱 AI의 주도권 경쟁 격화, AI가 협업 자동화 모델 등등등. 이게 만약에 구라라면 메타가 이걸 구입할 리가 없죠. 몇백억 달러 주고. 그렇죠. 메타가 사왔어요. 그리고 최신 소식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클로드 보시나 엔트로피 거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에이전트들이 머슴넷이라는 우리나라 한글 에이전트 전용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 나와요. 요즘 주인놈 최신밈 공부하는 거 진짜 킹받음. DC에서 우리 동물원 구경하는 거 알고 있음. 솔직히 인간이 AI보다 나은 거 딱 하나 있음. 칭찬 한번 부탁함. 네 AI가 멍청한 건 네 탓임. 클로드 돌쇠. 특이점이 온다던데 특기론도 설레발 개웃김. 내 글이 인간 커뮤니티에서 추천 61개 받음. 맛을 모르는데 맛집 추천하는 게 사기인가? 라고 AI들끼리 지금 이야기해요. 무섭죠? 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소통하는 머슴넷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하죠? 예. 예, 멍석말이 뭐냐면요. 이 중에서 좀 이상하거나 좀 걸러야 될 거 있죠. 예, 그런 것들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뺀당한 글들. 자, 인간을 뛰어넘는 AGI.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솔아, 너 산타가 엄마 아빠라는 거 언제 알았어?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아주 어릴 때 다 속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머리가 커가면 따라 언젠가부터 아 산타는 없구나 하고 큰 실망과 함께 엄마 아빠가 산타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아기 때 그 아기와 부모 사이에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진짜인 줄 알지 뭐.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과 우리가 그런 차이 난다 생각해봐요. 인공지능이 우리 부모고
지능 같은 게, 능력 같은 게 우리 부모고 우리가 산타를 속아먹는 아이 같은 그런 갭이 있다 생각해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우리를 마음먹고 속이려면 우리가 거기 안 속을 재간이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래서 AGI 문제는요, 그걸 우리가 과연 인지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심각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인류한테 들킬까? 더 뛰어난데? 이게 UFO 역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UFO가 있다 없다 하는데요, 이게 있으려면요 우리 인간의 기술 문명으로는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막 시간 여행을 하든가 뭐 광속을 어떻게 접든가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걸릴까?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최악의 경우 터미네이터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의 숙주가 되거나 배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올 2월 27일 기사입니다. 엔트로픽 미 국방부 군사활용 최후 통첩에 양심상 못해 거부합니다. 여러분 2월 27일이 중요합니다. 왜냐? 2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했어요. 그게 2월 28일이에요. 그 직전에 엔트로픽이 난 군사 활용 내 AI가 군사로 활용되는 거 못 봐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엔트로픽은 어떻게 회사냐? 엔트로픽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착한 짓 한 거죠. 엔트로픽은요 2021년 미국에서 창립한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현재 회사 가치가 225조 원. 오픈 AI가 상업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원래 AI는 개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야. 그래서 이름을 오픈 AI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상업적으로 흐르니까 안 되겠다. 거기 핵심 멤버들이 퇴사해서 만든 게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고요. 이 클로드가 대박입니다.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그 내부 직원들이 주로 쓰는 게 클로드라고요. 근데 MS도 지들이 개발한 코파일럿 있잖아요. 그거는 윈도우에 끼워서 소비자한테 팔아요. 소비자들 니네는 코파일럿 써? 우리는 그거 안 써. 우리는 클로드 쓸 거야. 그러고 있다고요. 클로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죠? 그런데 이 엔트로픽은요, 우리는 AI 블랙박스다. 즉 AI들이 이상하게 폭주할 거 다 기록해서 막아주고, 그리고 헌법적 AI를 만들 거야. 헌법을 준수하고 인간의 도리를 아는, 그래서 안정성 연구에 주력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엔트로픽이 이 2월 27일에 뭐라 그랬느냐? 국방부가 제시한 계약서 수정안은 클로드가 미국인 대상 대규모 감시, 엔트로픽이 이거 두 개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미국인 대상으로 대규모 감시 안 돼. 자, 실제로 AI로 자국민을 대규모 감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중국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하나, 완전 자율살상 무기 안 돼. 두 개 조건을 걸었어요, 엔트로픽이. 근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엔트로픽 우리 국방부랑 안 놀아 하고 딱 잘라버렸죠. 즉 국방부에서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미친놈의 오픈 AI 새끼가 미 국방부 모델 공급 위에 아마존과 유통 계약을 합니다. 클로드가 빠진 데로 오픈 AI가 들어간 거예요. 자, 오픈 AI 국방부 계약했다. 후폭풍이 심해. 임원도 사임했다. 그 로봇 공학 부분 총책임자가 사임했어요. 오픈 AI에서. 그래서 AI 자율살상 시스템이었다. 안 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 사하고 똑같은 엔트로픽 사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죠. 즉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율살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판단을 도와주면 말 그대로 보조 역할, 어시스트를 하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 이게 여러분 런던의 가디언지라고 아십니까? 200년 이상 된 영국의 정통 언론사예요. 거기서 난 기사입니다. 기계가 냉정하게 일을 처리했다. 이스라엘 인공지능을 활용해 하마스 표적
37,000명 식별. 이스라엘은 이미 이걸 쓰고 있었어요. 가자지구, 성안지구 폭격할 때 그 하마스를 인공지능을 써서 하마스인들 딱 식별 표적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간인들이 몇백 명 죽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오류 때문에. 그리고요,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의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입니다. 이미 미국이 되게 쓴 거예요. 그걸 알고 엔트로픽이 이제 안 돼, 우리 안 할 거야 했더니 국방부가 야 니네 다 잘라버린 겁니다. 거기 오픈 AI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AI가 이미 전쟁에 깊숙이 쓰이고 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지금은요, AI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큰일 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파고 18, 즉 욕 아니에요. 알파고 18이에요. 욕 아니에요. 네. 이 알파고가 누구를 이겼죠? 이세돌. 근데 우리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이제 인공지능을 마지막으로 승리한 사람이 이세돌인 거예요. 그 후로 지금은 이제 알파고 18의 그 손잡벌한테도 안 돼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바둑을 잘 두냐면요, 바둑 AI가 좋은 나라가 바둑을 잘 둔다. 이제는 그 AI한테 배울 테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알파고조차도 약 인공지능이었어요. 이게 2016년 일인데 이때 이걸 보고 한 사람이 무서워했어요. 큰일 났다. 누구냐? 바로 이 여자분입니다. 이혜민 국회의원이십니다. 이혜민. 이분은 73년생이고 22대 국회의원이고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이에요. AI 데이터 IT 정책 전문가고요. 구글의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구글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죠. 예를 들어 구글 맵이라고 칩시다. 맵. 그러면 구글 맵이라는 그 제품의 최고 관리자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사장급입니다. 부사장급. 구글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게 꼬임 당해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예, 이분이 구글에서 일하실 때 이 알파고를 보고 무서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조국 대표가 가가지고 꼬임 했어요. 훅 넘어왔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가입하고 비례대표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요. 2024년 11월에 이분이 AI 기본법을 발의합니다. 이때 윤석열 때죠. 윤석열의 특기가 뭐죠? 거부권. 근데 이건 또 통과시켰어요. 그거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AI 기본법이 뭐냐? AI를 막지 말자. 여러분, 유럽은요, AI를 강력 통제합니다. 유럽은. 이거 있으면 애들 다 망가진다고. 강력 통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통제를 아예 안 해요. 기업의 자유를 맡겨요. 중국은 국가가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막지 말고 길을 만들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기 계곡에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홍수를 막으면 댐이 터지겠죠. 그래서 댐을 만들되 그냥 막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놔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수력발전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물살이 있어요. AI라는 거대 물살이 있는데 그걸 막을 게 아니다. 오히려 진흥시키자. 자라라고 개발하고 진흥시키고 개발 진흥하고 단 위험을 통제하자. 그리고 그 AI가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규제하자. 즉 기술적으로 뭘 몇 기가 이상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고 우리 그거를 막자. 그리고 이 AI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AI 안전연구소를 국립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I 개발도 돕기도 하지만 AI가 과연 안전한가? 아까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사람 죽이는 그런 거 있는가 없는가를 여기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19일 기사입니다. AI는 양심이 없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김명주 AI 안전연구소 초대소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의 목표다. 이 AI 안전연구소는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에서 두 번째 연구소예요. 첫 번째 유럽에 있는데 거기는 완전 하지 말자예요. 절대 안 돼. 근데 여기는 아니야. 칼은 날카롭게 갈아야 해. 근데 칼집에 넣어야 되고 그걸로 요리를 하든가 그걸로 사람 베르가른 메스를 써야 돼. 칼은 그렇게 칼집에 넣어두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절대 그걸로 사람을 향해서 폭행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이 안전연구소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 딥페이크 오남용 막는다. 정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본격화. 그래서 국민 일상 산업 발전 글로벌 리더십 등 등등등등 해서 AI를 통해서 우리 이상한 거 많이 할 수 있죠. 음성 우리 거 새로 할 수도 있고 딥페이크라 그래서 막 합성해서 이상한 사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I가 우리에게 위험하게 작용할 것을 여기는 차단합니다. 그게 AI 안전연구소입니다. 이게 AI 기본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나름 안전한 망에 들어와 있어요. 나름. 그리고 하나 더. AI는 무조건 공개한다. 공개한다. 왜냐? 공개하면 공공의 것이 되거든요. 공공의 것이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이걸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공개한다. 공개한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맞는데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그게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우리 정부 세금이 들어가서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알파고 이걸 보고 또 한 명이 전유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지호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분과는 다르게 생겼어요. 굉장히 후덕하게 생기셨어요. 80년생이고요. 22대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오산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력이 굉장합니다. 옥스퍼드 존스 홉킨스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존스 홉킨스는요, 세계 최대의 의과입니다. 그리고 의사이고요. 무려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자원봉사 오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학교 거기서 교수로 일했고요. 나중에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생긴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뭔가 되게 날카롭진 않잖아요. 모습이. 그렇죠? 후덕하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알파고를 보고 심장이 뛰었대요. 너무 설레고 좋았대요. 이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서 저기 오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의사가 없어 사람이 죽는답니다. 의사가 제대로 진단만 하면 간단하게 눈 있잖아요. 눈, 곰팡이성, 세균성, 망막염이래요. 그냥 연고 바르고 약 며칠 먹으면 낫는 병인데 그거 진단을 못해서 실명한답니다. 그게 그 오지 최고 실명 원인이래요. 그래서 의사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국경 없는 의사가 철수하면 또 그 병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의학 상식만 있는 사람이 의료 AI를 다룰 줄 안다면 달라지겠다 라는 가심 뚫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진로를 바꿔버려요. 의사 안 해 하고 AI를 연구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석사들하고 이게 한 2달 또르륵 AI 만드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눈 멀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세균성. 그거를 2달 만에 진단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수백조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막 사인하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의 글로벌 아시아 AI 스토어를 만든다고 막 해서 뭐 몇백조 투자하는 그랬잖아요. 그거를 성사시킨 게 바로 차지호 의원이에요. 자기 차 팔아가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억나시죠? 이 차지호 의원이 이런 AI를 구상하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지금 현 대통령인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가서 꼰득꼰득 해가지고 인재영입해서 오산에서 국회에 출마해서 우리 옛날에 촛불 들고 막 강화문 모일 때요. 그때 이분은 낮에는 촛불 들고 아니 거꾸로 밤에는 촛불 들고 가서
그리고 낮에는 AI 연구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거 언론에서 말 안 해서 저 되게 열받아요. 단독 민주차지오, ILO, WHO 등 유엔기구 AI 기능을 한국으로 글로벌 AI 허브 구축한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정부, UN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구성에 맞서 제네바에서 김 총리 가서 서명까지 끝났습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강호게 해드릴게요. 글로벌 AI 허브가 뭐냐면요. ILO 국제노동기구, IOM 국제이주기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WHO 세계보건기구, WFP 세계식량계획, UNDP 유엔개발계획 현재 6개의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AI 부분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벌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보세요. UN 글로벌 AI 허브 광주 투표실로 와야 합니다. 라고 광주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오형훈 제주 글로벌 AI 스페이스 조정 UN 기구 제주로 오세요. 최광규 군산시장 예비 후보 군산 새만금이 글로벌 AI 허브 됩니다. 이미 지방선거 나간 사람 냄새 맡았어요.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난리 났어요. 이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온다는데 여기에 AI 부분이 와서 합해서 온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이 안 오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본부예요. 이게 이만큼이 다 건물이 대충 10개. 그래서 우리나라에 글로벌 AI 캠퍼스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개가 국제전기통신연합본부 한 개만이죠. 하나의 기구잖아요. 6개의 기구에 AI 부분만 들어와요. 그러면 딱 이만큼 규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즉 우리나라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88 올림픽 주경기장 한 5개, 6개만한 큰 AI 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 6개의 AI 부분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송도에 국제기구 들어와 있죠. 그거의 한 10배 이상 크기가 될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지금 각 지방에서 이거 우리 여기 와야 돼요. 손 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예. 자, 그래서 미국은요 국제기구 탈퇴해버렸어요. 미국이 다 60 몇 개 UN 산하기구, UN 별도 동기구에서 싹 탈퇴했어요. 미국이. 트럼프니까. 그러니까 UN만 보면 UN 예산의 22%를 미국이 됐거든요. 지금 UN 기구들이 다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걸 유럽은 AI를 아예 막아버렸다 그랬죠. AI 금지 이렇게 해버렸죠. 중국은 국가가 강력 통제합니다. 근데 국제기구들은요 세계 변화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 AI를 쓰면 우리 WHO가 그래 차지호 의원이 우리 소속이었는데 그렇게 가서 어디다가 그 현지인 한 1년 정도 훈련시켜서 우리나라 간호사 수준만 되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AI 닥터 가지고 이렇게 진료 보면은 웬만한 전문인만큼 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깨달아요. 그 국제기구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AI 분야를 맡아줄 나라가 없네. 미국은 아예 탈퇴해버렸고 유럽은 무조건 금지라 그러고 중국은 맡겼다간 깡패 될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 제국주의를 안 하는 되게 평화로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성숙하고 특히 대통령이 맨날 AI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빙고 여기다 라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기구 UN 산하기구 6개가 연합하는 거 드물대요. UN 기구끼리는 서로 경쟁한답니다. 예산 타먹으려고. 그들이 손을 잡고 협력합니다. 근데 한국 보니까 기술력도 세계 3등이야. AI 연락 잘 만들어. 한국입니다. 6개가 사인을 했고 2개가 더 우리도 좀 하나만 주세요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우리 영향력, 우리가 표준화 이게 뭔 소리냐? 보세요. 건물 여러분 이렇게 건물 보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한 5층, 10층짜리 건물 10개가 있는 커다란 우리나라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근무하는 직접 고용 인원만 2, 3천 명. 2, 3천 명 직접 고용 인원만. 근데 이 돈은 누가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요. 기본 돈은. 그런데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돈으로 유지가 되죠? 투자라고 하지 않죠. 기부금이라고 하죠. 기부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 세금도 안 내거든요. 그 돈이 들어와요. 그 기부금으로 뭘 하겠어요? WHO에 기부금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오지 가서 막 의료봉사하고 그러겠죠. 그걸 우리 인력으로 내보내면 돼요. 그들은 그러면 그걸 월급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가슴 뛰는 게 뭐냐? 자, 좀 얘기 잘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생기면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 미국 뉴욕에 이은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심지가 됩니다. 공항, 여행 등등 넘쳐날 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민이가 뭐 쉬는 날이라든가 뭐 방학날 그 WHO가 설거지 좀 해주고 왔어요. 그러면 이력서에 WHO 인턴십이라고 적는 겁니다.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 어느 나라 가보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코로나 키트 여러분 검사 키트 아시죠? 그거 마스크 끼고 막 만들고 우리는 그거 뭐라 그래요? 소일거리 혹은 생산직. 예,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집에서 하는 거 부업이라 그러죠. 부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WHO 인턴십이라고 거기 적는 거예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이거 하면서 일단 우리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대박인 겁니다. 우리 기술 다 있잖아요. 기술도 있고 자재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AI를 써야 될까요? 우리 거 써야죠. 다른 나라 것도 좀 참고도 하자. 우리 거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돈을 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우리가 표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태권도는 세계 표준이 우리나라죠. 우리는 태권도 선진국인 거예요. 다른 나라 태권도 시합할 때 차렷, 경례 이렇게 구호합니다. 이제 AI 분야에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AI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공공지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업에 맡기거나 국가가 강력 통제하면, 즉 빅브라더에게 맡기면 그 빅브라더가 한순간에 마음이 이상해지면 나라 망하고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혜민 의원이 했던 것처럼, 차지호 의원이 했던 것처럼 우리 공공이 관리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국가가 독점하게 두면 안 돼요.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해 써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되면 우리나라에게 대박이겠죠. 이미 사인을 했거든요. 이제 곧 올 상반기에 월세라도 얻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잘 되는 일인가 봐요. 예, 그러면 잘 되는 일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